단순한 이메일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그런 일이 런던의 어느 비오는 화요일에 일어났죠. 이번 사연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영국의 기술자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일즈 스탠포드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기술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템스강이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주로 기업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시작됐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메일 몇 통을 처리한 다음 강 위로 떠다니는 배들을 바라봤죠. 그런데 점심 무렵에 특별한 메시지가 컴퓨터 화면에 딱 뜨더라고요. 초대장이었는데 그냥 초대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에 있는 대형 기술 회사에서 보낸 초대장이었거든요. 그들이 저를 초대하고 싶은 곳은 스마트 테크 코리아 컨퍼런스라는 행사였어요. 이건 기술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예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기술이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죠.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이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해 봤어요. 전에 기술 관련 컨퍼런스에 가본 적이 있긴 했지만 주로 캘리포니아나 독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한국? 이건 좀 달랐어요. 게다가 신나기도 했죠.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긴 했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쓰는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들고 K-팝 음악이나 한국 TV 프로그램도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몇 달 전쯤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건 많은 상을 받은 한국 영화예요. 그 영화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한국이 여러 층을 가진 좋은 면과 도전적인 면이 공존하는 곳이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국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도 더 많이 보고 한국 음식을 시도해보기도 하고 심지어 한국어 단어 몇 개도 배워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그 나라를 볼 기회가 생긴 거예요. 관광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가장 첨단 기술을 배우도록 초대받은 사람으로서요. 제 관심사인 기술과 한국 문화가 뜻밖의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창밖에 잿빛 런던 하늘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엔 이미 서울의 환한 불빛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열릴 도시 말이에요. 고대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나란히 있는 거리들을 걸어다니는 모습이 상상됐어요. 어떤 음식을 맛보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 생각했어요. 키보드 위로 손가락이 살짝 떠 있었어요. 이 초대를 받아들여야 할까? 이건 제가 말도 통하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는 걸 의미했어요. 힘들 수도 있고 아마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모험을 하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답장 버튼을 눌렀어요. 손가락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답장을 썼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마트 테크 코리아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낸 편지함을 클릭하자마자 설렘과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한국에서는 어떤 모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보게 될까요? 이 여행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날 오후는 반쯤 일하고 반쯤은 여행에 대한 공상에 빠져 지냈어요. 한국행 항공편을 검색하고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비자를 받고 적당한 옷을 챙기고 한국어를 좀 더 배워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다른 승객들은 제가 혼자 웃고 있는 걸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몇 주 후면 저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될 거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머릿속이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은 정말 어떤 곳일까? 그들의 기술은 얼마나 발전해 있을까? 새로운 친구를 사귈까? 아니면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게 될까? 이 여행이 저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 문화, 그리고 작은 것들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를 더 많이 가르쳐 줄 거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제 한국으로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고, 이 여행이 저를 얼마나 변화시킬지 상상도 못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뭔가 특별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공기가 달랐거든요. 뭔가 기대감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배낭을 다시 메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여기와 다른 점들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보통 공항에서는 긴 줄과 스트레스를 받은 여행객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바로 멋진 기술 덕분이었어요. 입국 심사대에서 여권을 사람에게 건네지 않아도 됐어요. 대신 카메라가 있는 게이트에 서면 얼굴을 스캔하고 여권 사진과 대조해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통과. 너무 빨리 끝나서 순간 당황할 뻔했어요. 공항 안을 돌아다니면서 짐을 찾으러 가던 중 뭔가 저를 두 번 보게 만든 게 있었어요. 저게 로봇인가? 맞았어요. 작은 로봇이 굴러다니면서 길을 잃은 여행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 로봇이 나이 지긋한 부부에게 게이트를 알려주면서 완벽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미래구나. 눈앞에서 그걸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짐도 찾았는데 자동 분류 시스템 덕분인지 엄청 빨리 나왔더라고요. 짐을 챙기고 나서 바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려고 했어요. 공항 안에 바로 기차역이 있어서 도시로 들어가기가 엄청 편리했어요.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디지털 표시판은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선명해서 언제 어떤 기차가 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기차 안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매끈하고 조용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서울로 달려가면서 창문에 얼굴을 대고 처음으로 도시의 모습을 볼 생각에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그 광경이 정말 대단했어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풍경이 변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점점 더 많이 보이더니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빌딩들 사이사이에 녹지가 가득한 게 눈에 들어왔어요. 마치 자연이 도시를 다시 차지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서울거리로 나오자마자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곡선 지붕과 정교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고대 사원이 유리와 철강으로 만들어진 초현대적인 빌딩 옆에 서 있었거든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스마트폰들이 그냥 전화기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걸로 길거리 음식값을 내고 버스 시간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스마트홈 기기도 제어하고 있었어요. 여기선 정말 모두가 미래를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서 입에 침이 고였지만 먼저 호텔에 가서 짐을 풀고 스마트 테크 콘퍼런스에 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콘퍼런스는 정말 놀라웠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발표를 듣고 나니 머리가 핑 돌 정도였어요. 한 발표자는 AI가 어떻게 서울에서 교통체증을 예측하고 방지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또 다른 발표자는 로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줬어요. 하지만 눈에 띄는 기술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발표는 이런 멋진 기술들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줬어요. 큰 혁신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발표들도 다 흥미로웠지만 저를 가장 깨닫게 해준 건 커피. 휴식 시간에 만난 한 현지 사업가, 지수 씨와의 대화였어요. 그녀는 AI를 사용해 노인들이 가족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단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향상시키는 거예요. 지수 씨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의 진짜 마법은 단순한 기계나 장치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기술들을 어떻게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쓰고 있는가에 있었던 거죠. 하루가 끝날 때쯤 저는 흥분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미 많은 것을 봤지만 더 많은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지수 씨의 말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실제로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기술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 보러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가벼운 발걸음과 모험을 향한 설렘을 안고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로 나갔어요. 네온사인과 반짝이는 스크린들이 밤을 밝히며 저를 잊지 못할 경험으로 인도해 주길 바랐어요.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참이었어요. 호텔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더라고요. 비록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이었지만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인도를 밝히고 멀리서 사람들이 늦은 저녁 식사를 즐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냥 동네나 좀 걸어보자는 생각에 산책을 시작했죠. 모퉁이를 돌았을 때 밝은 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편의점에서 나오는 불빛이었죠. 런던에서도 편의점이 있긴 하지만 이곳은 뭔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자동문이 부드럽게 슥 열리면서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 마치 미래로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매장의 넓이였어요. 제가 익숙한 좁고 답답한 편의점과는 달리 이곳은 복도가 널찍하고 천장이 높았어요. 조명도 환하지만 눈부시지 않아서 모든 게 잘 보였고요. 천천히 걸으면서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반적인 과자나 음료수 코너도 있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쪽에 약국처럼 보이는 공간이 있었는데 진열된 일반 의약품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옆에는 한국의 인기 스킨케어 브랜드들이 진열된 작은 화장품 코너도 보였어요. 가게 안쪽으로 더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가 쭉 늘어서 있었거든요.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그중 한 기계 앞에서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그녀가 주문을 끝내자 근처에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끓이더니 면과 스프를 떨어뜨리고 몇 분 후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 뚝딱 완성되더라고요. 속으로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다른 코너에서는 한 남자가 정장을 입고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현금 인출기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단순히 돈을 뽑는 기계가 아니더라고요. 화면에 고지서 납부, 기차표 구매, 심지어 문서 출력 기능까지 제공된다고 써 있었어요. 가게 뒤쪽으로 가보니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작은 좌석 공간이 있었는데 학생들 한 무리가 노트북을 켜고 책을 펼쳐놓고는 아이스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편의점 안에 미니 공부방 같은 공간이 있던 거예요. 저도 뭔가 먹어보고 싶어서 한국 떡이 들어있는 간식을 골라서 빈 테이블에 앉았어요. 앉아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모습을 구경하기로 했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빠르게 저녁을 사가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게임하러 가는 길에 과자를 사는 모습도 보였고 할머니 한 분은 조심스럽게 과일을 고르시는 모습도 보였어요. 저마다 다른 용무로 왔지만 모두 필요한 걸 바로바로 찾더라고요. 떡을 하나 집어먹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작은 편의점이 그저 간식을 사는 곳이 아니라 마치 동네 사랑방처럼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곳이구나 하고요. 그리고 그 떡도 꽤 맛있었어요. 저는 편의점을 나가려던 찰나에 무언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갑자기 허둥지둥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왔는데 뭔가 겁에 질린 듯하고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나이는 30 초반쯤 돼 보였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구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마치 한참을 뛰었는지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어요. 그가 계산대 쪽으로 급히 걸어가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시선이 따라갔어요. 그 남자는 빠르게 한국말로 계산원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건 느껴졌어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계산대 뒤쪽을 가리키며 다급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계산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선반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서 남자에게 건넸어요. 저는 궁금해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 상자는 뭔가 약품처럼 보였어요. 남자는 약을 받자마자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어요. 남자는 지갑을 꺼내더니 동전을 몇 개 떨어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여서 그 동전을 주워주었는데 그 순간 우리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그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는데 아마 울었나 봐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계산원에게 물어봤어요. 서투른 한국어로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죠. 계산원이 저를 잠깐 보더니 다시 남자를 힐끔 쳐다봤어요. 남자는 이제 약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이 아프대요. 계산원이 영어로 말해줬어요. 아마 제 발음을 듣고 외국인인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약국이 닫혀서 여기서 약을 구하려고 온 것 같아요.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픈 아이가 있는 집에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상황을 상상하니 그 남자가 얼마나 두렵고 답답할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작은 편의점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깨달았어요. 여기는 단순히 간식이나 사러 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위급한 순간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끈 같은 곳이었죠. 남자는 계산원에게 고개를 몇 번 숙이며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러고는 약을 꼭 쥔 채 가게 밖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가 괜찮아지기를 바라게 됐어요. 저는 다시 가게 안쪽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온통 복잡했어요. 이 편의점, 그냥 늦은 밤에 간식이나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곳은 동네 사람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위급할 때 손을 내밀어주는 수호천사 같은 곳이었어요. 앉아서 사람들을 계속 지켜봤어요. 피곤해 보이는 여자가 빠르게 뭔가를 사가더니 다시 일터로 돌아가더라고요. 한 무리의 청소년들은 아이스크림을 사면서 시끌벅적 웃고 떠들었어요. 또 한 할아버지는 느릿느릿 ATM에서 돈을 뽑아가시고요.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지만 그들에게 공통된 점은 하나였어요. 모두 무언가가 필요했고 이곳은 그걸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국 런던에 있는 집 생각이 났어요. 거기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약이 필요하면 아침까지 기다리거나 응급실에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울 한복판에선 바로 근처 편의점에서 해결할 수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가게가 얼마나 깊게 이곳 일상에 녹아 있는지 점점 더 이해하게 됐어요.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곳이자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피난처 같은 곳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편리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 사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남자와 아픈 아이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약이 도움이 됐기를, 그 아이가 이제 괜찮아졌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동안 이 작은 가게가 얼마나 많은 가족들을 밤새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줬을까 상상하게 됐어요. 어느새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가 밤을 새워가며 이곳에서 보고 배우고 생각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랐어요. 가게 밖으로 나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맞으며 이제는 편의점을 예전처럼 그저 간식 사는 곳으로만 보지 않게 됐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걸 배운 것 같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첨단 기술이나 현대적인 것만 자랑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기술들을 어떻게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쓰는지 그런 세심한 배려가 담긴 곳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작은 배려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늦은 밤의 경험이 저에게 혁신이란 게 단순히 화려한 기계나 복잡한 시스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혁신이란 건 사람들의 필요를 잘 이해하고 그걸 언제 어디서든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였어요. 어젯밤 편의점에서 본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약을 사러 급하게 들어왔던 그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 장면을 본 뒤로 편의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저는 컨퍼런스에 만났던 이 교수님이 생각났어요. 이 교수님께서는 서울대에서 소재 혁신을 가르치고 계시는 분이고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다행히 교수님께서 캠퍼스 근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카페로 걸어가는 길에 유난히 많은 편의점들이 눈에 띄었어요. 정말 여기저기 거의 모든 길목마다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작은 활동 허브 같았어요. 교수님을 만나자마자 따뜻하게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어제 본 장면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교수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편의점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교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마일즈. 이 편의점들은 이제 한국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 많이 변해왔죠. 저는 더 듣고 싶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편의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기본적인 것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 가게들은 매끄럽게 운영되기 위해 많은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재고 관리를 해요. 그럼 항상 어떤 물건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맞아요.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AI가 사람들이 무엇을 사는지 지켜보고 다음에 무엇이 필요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요. 덕분에 가게는 중요한 물품들, 예를 들면 약이나 기본적인 식료품 같은 것들이 거의 떨어지지 않죠. 저는 어젯밤 약을 사러 왔던 그 아버지를 떠올리며 정말 놀랍네요. 긴급 상황에서는 엄청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가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도 사용해요. 주로 결제 관련된 부분에서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짓자 교수님이 설명을 덧붙이셨어요. 블록체인을 마치 엄청 안전한 디지털 공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게에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돈을 기록하는데 그 덕분에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제공할 수 있죠. 이제야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이 가게들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하는 거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죠? 어제는 사람들이 요금도 내고 밥도 먹고 심지어 공부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마일즈. 이건 한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잘 파악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의 도시들은 정말 바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고 일하는 시간도 길어요. 그래서 이 가게들은 이제 단순히 간식만 파는 곳이 아니에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 퇴근을 늦게 하고 요금을 내야 하거나 배가 고픈데 요리하기는 싫고 공부할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럴 때 편의점이 항상 열려 있으니까 정말 편리한 거죠. 24시간, 7일 내내 열려 있으니까요. 저는 한밤중에도 사람이 많았던 편의점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마치 작은 커뮤니티의 중심이 된 것 같아요. 정확해요. 교수님이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에요. 일종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편리함과 속도를 중요시하지만 동시에 연결성도 중요하게 여겨요. 이 가게들이 그 모든 걸 다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사람들의 삶에 이 편의점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졌어요. 그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바꾼 건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가게들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간단한 식사가 필요하면 편의점에 가면 되고 급하게 출력할 서류가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죠. 특히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정말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교수님은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가게들은 일종의 안전망 역할도 해요. 마일즈가 봤던 그 아버지 기억나죠?
예전 같았으면 아마 아침까지 약을 못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바로 코앞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 편의점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군요. 그렇죠. 교수님이 동의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무인 편의점도 시도하고 있고 일부 가게들은 세탁 서비스도 추가하고 있어요. 커피잔이 비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각 나라마다 필요와 문화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람들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걸 잘 파악하고 그 필요를 기술로 충족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장 화려한 기술을 도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거죠. 저는 머리가 복잡해진 상태로 카페를 나섰어요. 그저 단순한 가게라고 생각했던 편의점이 이렇게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집에 돌아가서 꼭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길모퉁이에 있던 편의점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작은 한 조각처럼 느껴졌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제 머릿속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로 아직도 가득했어요. 이 여행은 처음엔 단순한 업무 출장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훨씬 더 의미 있는 경험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편의점에서 아픈 아이를 위해 약을 사러 급히 뛰어온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자마자 저는 바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그때의 모든 감정과 경험을 머릿속에 생생할 때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글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제가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저는 그 편의점이 단순히 간식이나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곳은 마치 동네의 슈퍼히어로 같았어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 기계에서 따뜻한 음식을 뽑아가는 여성, 그리고 다른 곳이 모두 문을 닫았을 때 약을 찾으러 온 걱정 가득한 아빠까지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이번 여행이 제 예상과는 얼마나 달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처음엔 화려한 로봇이나 번쩍이는 첨단 기술들을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건 그보다 훨씬 인상 깊은 것이었어요. 바로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개선하는 기술이었죠. 저는 이 글에서 이 점을 꼭 담고 싶었어요. 이 편의점이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는지를요. 그리고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 똑똑한 시스템들에 대해 적었어요. 중요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인공지능, 안전하게 돈을 지켜주는 블록체인, 그리고 쇼핑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는 스마트 계산대까지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서울을 걸어다니면서 봤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들, 옛날 사찰과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들, 그리고 어디에나 있는 듯하지만 과시하지 않는 기술들까지요. 이 기술들은 사람들에게 불편함 없이 조용히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다른 기술 회의들과는 정말 달랐어요. 보통 그런 곳에서는 각 회사들이 자랑할 만한 멋진 새 발명품들을 보여주거든요. 누가 더 번쩍거리는 기계를 만들었는지 겨루는 분위기랄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라 누가 사람들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경쟁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편의점이 한국의 사고방식을 상징한다고 썼어요. 고급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 그곳은 과시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비행기에서 글을 읽어보면서 뭔가 빠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깨달았죠. 왜 이 이야기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한국의 예시를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추가했어요. 단순히 기술을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지역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런던이나 뉴욕에도 그런 편의점들이 생긴다면 그게 동네
사람들이 항상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허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도 해봤어요. 비행기가 런던에 착륙할 때쯤 저는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흥분된 기분이었어요. 사람들이 멋진 기술 이상의 더 큰 교훈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혁신이 진정으로 힘을 발휘할 때는 그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라는 거요. 히드로 공항에 도착하니 떠날 때의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기술 컨설턴트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들고 돌아왔고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글을 다듬고 편집자에게 보냈죠. 기사로 제 글이 나간 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기사는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서 그것을 공유했고 제 이메일은 메시지들로 가득 찼어요. 세계 각지의 독자들이 이 슈퍼파워를 가진 편의점들에 대해 흥미로워했어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공간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매료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에도 그런 편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어요. 이 기사는 심지어 몇몇 대형 기술 회사들의 관심까지 끌었어요. 그들은 저를 회의나 미팅에 초청해 한국에서 본 것에 대해 더 듣고 싶어 했어요. 제가 중심이 되는 게 좀 어색했지만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게 기뻤어요.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편의점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술을 이용해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들고 모든 사람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죠. 돌이켜보니 한국 여행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그저 새 기기에 대한 기사를 쓰겠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올 때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어쩌면 세상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일을 하며 한국에 대한 문화나 음식도 같이 배우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